자, 3G 스마트폰 정해 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양 사용자에게만 유리하다라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새로 내놓은 4G LTE 요금제에서 이 요금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종량제, 구간별 정액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없앤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쪽 전능희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요금 상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대역폭은 훨씬 더 협소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무제한 요금 상품의 경우에는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째로 현재 무제한 요금 상품은 이게 제가 아까부터 패키지 요금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 문자, 데이터의 패키지 구성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에 맞는 밴드 대역이 아니라서 사실은 데이터량은 좀 과대 허용하고 있고 음성 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는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34,000원, 44,000원짜리에서는 데이터 허용량이 100메가, 500메가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8월달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트래픽 데이터 총량이 13,129TB입니다. 그거를 작년 8월 기준에 스마트폰 가입자 1,778명으로 나누면 한 가입자당 평균 756MB 정도가 나옵니다. 500MB가 아니고요. 400MB도 아니고 756MB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데이터량입니다. 그 평균도. 근데 어쨌거나 평균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에서는 500MB에서 1GB 사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밴드 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의 평균 정도의 데이터량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 상품을 써야 됩니다. 무제한 요금 상품의 경우에 작년 8월에 1778만 스마트폰 가입자 중에 112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63%가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 상품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좀 더 넘는 50%를 좀 더 넘는 가입자들이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쓰고 있는 양보다. 그러니까 밴드 대역을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이용 패턴을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잘 맞춰놔서 소비자가 10,000원 정도를 추가로 자기 사용량 이상으로 더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밴드 대역이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과다 요금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저는 이 요소가 무제한 요금제를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쉽게 폐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소비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요금 상품을 설계를 재구조화하면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밴드 대역이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망의 인프라나 아까 와이브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런 와이브로 네트워크가 간접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우리는 와이파이를 쓰지만 그 와이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백엔드에서는 사실 이제 와이브로 네트워크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와이브로 네트워크와 같이 세계에서 첨단 가장 앞서가는 그런 인프라나 유선망 초고속 인터넷망이 유선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서비스나 와이브로를 통한 간접적인 우회 그러니까 그 3G 이상의 네트워크의 그 트래픽 혼잡을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어서 우회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3G 네트워크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따라서 혼잡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익을 한편으로 보장하는 대신 3G 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므로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프라의 우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사업자들의 독과점적 초과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요금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현님 따로 김정희 님께서 법률가들이 조금 고지식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러면 무제한 요금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무제한 써도 그냥 무제한 요금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영국의 예를 들면요.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아요. 오렌지도 그렇고 뭐 오투도 그렇고 많이 그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데 그 경우에 언제나 단서가 붙습니다. 어뷰스는 안 된다. 무제한이지만 어뷰스는 안 된다 해서 그 어떤 경우가 어뷰스인가 그거를 자세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자기가 유선 인터넷만 가입 안 하고 전부 테더링 해가지고 뭐 노상 뭐 몇십 기가바이트씩 쓰는 사람 당연히 추가로 요금 내라. 무제한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부담 갖지 말고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무제한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남용이다. 저는 이런 제도 왜 한국의 사업자들이 도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한마디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사업자들이 영국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고객을 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통사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 뭐 이상하다, 틀렸다,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점사업자이고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그런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 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현미 이사님께서 지난 휴식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에게 야 그러면 요금 구조 우리가 좀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조사하고 싶으니까 제출해달라.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이거는 말이죠.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마치 프로레슬링 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막 딱 때리면 아 하고 막 쓰러지는 것처럼 실제로 때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조사권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 발동도 안 하고
방통위에게 좀 주시겠어요? 하니까 방통위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안 주고 가만히 있고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최근에 우리 방통위가 한국의 무슨 휴대폰 요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싸다.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침해를 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지금 스마트폰이 됐건 이 휴대폰 요금이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택도 없이 비쌉니다. 그런 거를 막 온갖 조작, 제가 보기로는 그래가지고 마치 한국이 산 것처럼 방통위가 막 그런 거를 국민에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솔직하게 좀 그렇게 해야지 정부의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선불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안, 집행, 이런 문제와도 물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실명, 이것이 경찰이 범인 잡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거기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선불폰을 하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내가 이 휴대폰을 쓰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지출액의 규모가 확 떨어집니다. 선불폰이 시장에 널리 사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통사업자들이 한국같이 그런 수준으로 매길 수가 없는 시장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하니까 이통사들이 그런 식의 가격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자가 끼어들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통신 담당 기자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팩트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특성은 한국에서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날마다 쓸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면은 차단이 되거나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월별로도 그렇고. 그런데 국내 커뮤니케이션 되기로는 무제한이라고 이 사업자 자체가 판매를 했고 그리고 사업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쓰는데도 소비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이상 트래픽이 되는 거는 이통사들이 다 관리를 하는 QoS라고 해서 품질 정화를 시키는 서비스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도 왜 약관대로 썼느냐라고 이용자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통위가 국내 통신 요금 수준이 최근에 싸다 이런 얘기를 대표했는데 이걸 조금 제가 담당 기자로서 기사를 썼던 측면이 있어서 제가 방통위 입장에서 해명을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기사를 썼는데 방통위 쪽에서 해명 자료라고 하는 걸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료를 발표한 거는 국내 통신의 요금 수준은 낮다. 다만 가계 통신비가 높다는 건데 당신의 기사에서는 가계 통신비하고 요금하고를 너무 구분하지 않은 채 기사를 써서 조금 유감이다. 이런 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이 코리아 통신 인덱스 명의로 해명 자료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논리는 한국의 요금은 싼데 소비자들이 무식하게 많이 써서 가계 통신비가 높은 거다라는 게 이제 좀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 가계 통신비를 좀 분리해서 접근해라라고 하는 게 이 코리아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쪽의 논리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영국 시장님께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예,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제한 요금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실제 소비자들의 평균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기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KT가 발표한 자료도 아이폰이 한 640메가 쓴다. 일반 사람들은 한 270메가 정도 쓴다라고 한 달 평균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이용자 간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한테 작게 쓰는 사람이 보조를 해주는 꼴이 되는 게 이제 이 종량이 아닌 그 정액제 요금제의 한계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요금제 잘 살펴보시면은요. 실제적으로 디스카운트율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뭐 4사요금제나 5사요금제나 그 각각의 분수와 데이터량을 다 썼을 때에 실제 내야 되는 돈에 비해서 30%에서 한 50%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바꾸는 것은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그 요금제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바꾸는 건 데이터당 1메가당 50원, 51원 이 요금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이제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쓰는 만큼 내는 요금제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요금제의 근원인 자기의 그 분당과금 분당 1.8, 초당 1.8원 그 다음 한 레시지당 20원 그리고 1메가당 51원으로 되어 있는 이 요금제부터 건드려야지 되는데 자꾸 요금제를 묶어놓고 누군가 이렇게 보조해주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수익이 나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한테도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앵두에너 사업을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게 그 요금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을 저희는 바꾸고 싶은데 그 전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용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베이직 요금들, 기본 요금 체제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50%를 할인해 줄 수 있다면은 조정을 해주고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무제한 요금제를 저는 정말 무제한 줄 알고 전화요금, 음성통화 요금도 바닥에 나오는 걸 탐방도 있고 매달 8, 9만 원씩 되고 있는데 사실 통신사에서 저도 배운 건데 이렇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적게 쓰는 사람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른바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 요금이라는 것들은 이 A는 자기가 낸 요금보다 덜 쓰는 거고 B 구간에 있어서는 자기가 사용한 것보다 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은 누가 정합니까? 이건 통신사가 정합니다. 이 선을 낮게 정했을 때는 손해를 보겠죠. 이 선을 높게 정했을 때는 반대군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에게 약간 책임을 돌리는 건 선도 자기가 정했고 그 다음에 A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 때문에 어렵다. B 때문에 나는 그 사업을 못하겠다. 새로운 왕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요금제 설계의 책임도 있고 또 돈을 내고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G LTE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모바일이나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동영상 서비스다 보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TE는 무제한 데이터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케팅하면서 자기들이 2배로 올리고 조금 더 주고 심지어 모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프리덤인가 뭐 그렇게 해서 콘텐츠도 무료로 줍니다. 막 쓰라는 거예요. 많이 쓰라고. 그러면서 그 제휴의 한 틀로 저희에게 서비스를 뭐 독점적으로라도 한번 제휴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그러겠죠. 마케팅 툴로 다 쓰고 나면 저희 때문에 망하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케팅적 차원에서 이 어떤 데이터 무제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서 그 효용이 떨어지거나 이제 다음 차원으로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A 구간과 B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제한 요금제를 아젠다로 올린다는 자체가 이제
이 무제한요금제 문제가 망국립성 혹은 망부화 문제의 어떤 그 핵심에 있는 그 한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무제한요금제가 나온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KT가 아이폰을 먼저 도입하니까 저는 이런 SK텔레콤에서 무제한요금제라는 걸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방통역을 인가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통신사가 이제 따라왔는데, 지금 제가 작년 말 통계이긴 하지만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850만, 지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잡아도 5만 5천 원, 한 달에 5만 5천 원 내는 요금 가입자 800만이면은 한 달에 4,400원이고 1년 하면은 5조 3천억 정도의 이제 요금 매출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요금제를 통해서 그 매출을 늘릴 수가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뭐 쌤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입자를 이렇게 뺏어오는 뭐 그런 이제 마케팅 효과도 사실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와서 그 무제한 요금제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해서 뭐 하루에 몇십 기가씩을 상업적 용도로 쓰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토가 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제를 손봐야 된다라고 통신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까 전은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현재 무제한 요금제가 무슨 천덕꾸러기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 무제한 요금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통신사들이 나서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도가 어떤 건지 사실은 통신사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합리적인 어떤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매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아까 영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차단하는 그런 정도의 보완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통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경제적 관리 및 기술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달라, 통신사한테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례로 이제 들고 있는 게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AT&T 같은 경우 일정한 정액지 요금에서 일정한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추가로 더 쓰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기가당 뭐 몇 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NTT 도코모가 NTT에서 그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래픽의 속도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소위 말해 열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트래픽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통신사에서 이 무제한 요금제 논의에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관리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관리의 어떤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신사 혹은 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에 너무 하루에 몇십 기가씩 쓰는 울트라 헤비 유저를 제한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루에 아주 조금 쓰는, 하루에 간신히 뭐 기사 한두 개 읽고 많은, 한 달에 뭐 몇십 메가 정도밖에 안 쓰면서도 500메가 값을 내는 아주 헤비 유저가 아니라 울트라 라이트 유저한테는 비용을 깎아주는 그런 혜택도 같이 만들어준다면 이용자들의 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 저는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효율적으로 자기가 쓴 만큼만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은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유저들이 언제나 내가 이거 얼마 쓸까 안 쓸까 이거 걱정하고, 이런 유저 이용 환경이라면
과연 인터넷 기반의 여러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이나 앱 개발자들이나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꽃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유저들이 별 부담 없이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통사에도 물론 좋을 거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콘텐츠뿐 아니라 온갖 앱 개발하는 그런 쪽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핏 보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는 더욱 더 큰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남용은 차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김기찬 교수님하고 제가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대역폭을 낭비하는 것을 유인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거는 효율적인 대역폭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동통신의 무선 주파수 대역은 대역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조심스러운 이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그동안에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 정책이나 요금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도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고요. 아까 이제 김기창 선생님이 선불폰, 해외에서 이제 선불폰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후불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후불 요금 상품 이용자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불 요금 이용자들이 40% 정도 해당합니다. 40%에서 50% 정도. 나라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후불 요금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불량 채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요금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이 보장되지 않는 고객한테는 후불 요금제를 웬만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용이 보장이 안 되더라도 주민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유효한 채권 추심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리스크를 주민번호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후불 요금제로 몰아가고 선불 요금제는 아까 김기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소비자들이 절약형으로 쓰기 딱 좋은 요금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의 매출은 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대역폭 과소비형 정책을 추구한 것이 사실 후불 요금제를 거의 95% 이상 전유하게 만든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아까 이제 코리아 인덱스하고 관련해서 잠깐 이제 방통위 쪽의 해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단가가 항상 비싸다는 얘기고 사업자들이나 이제 코리아 인덱스를 만든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주장하면서 그런데 가계통신비는 높은 건 인정하는데 그거는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금이 요금이 비싸냐, 많이 써서 많이 내느냐. 요금이 비싸서 많이 내느냐, 많이 써서 많이 내느냐. 이제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비를 조장하는 형태로 이제까지 모든 정책이나 요금 상품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다량, 다통화를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나라들을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량을 팔면 단가는 낮아지잖아요. 근데 다량으로 파는 국가군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가도 비싸고 쓰기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쓰기 때문에 가계소비 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금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이용국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데이터 요금의 단위가 1메가에 50원 요 단가가 이제 안 바뀐다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느냐. 이게 아직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적절한 단가는 사실은 종합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포함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모든 자료를 원천적으로 공개하고 데이터의 적정한 단가를 사실 먼저 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습니다. 그 절차가 없고 다만 2006년인가요? 참여정부 말에 감사원이 그 당시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요금 관련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때 데이터 요금 단가를 60배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랬다가 다시 30%를 떨어뜨렸던가, 하여간, 그렇게 한번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더라도, 그 당시에 데이터 단가, 물론 그거는 2G 시대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요금 단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하는 지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 비교이지, 적정 수준의 데이터 요금 단가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사실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실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첫 이용자 포럼입니다. 모든 논의를 오늘 다 마칠 수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망중립성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모임입니다. 앞으로 여기 나눠드린 템플릿의 망중립성 이용자 프로그램 웹페이지가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관련된 자료 및 앞으로의 추진 일정들이 좀 제시가 될 겁니다. 5월 22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에 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미디어오늘 슬로우 뉴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망중립성 관련한 강의가 3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웹 주소 nnforum.kr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토론 마무리를 위해서 각 패널들께 마무리 발언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들을 논의해야 되지만은 이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이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데 정부 그리고 사업자, 이용자들의 롤이 어떻게 되어서 이 논의가 어떤 식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게 중요하겠는가, 그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는 게 오늘 첫 자리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각 패널들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망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각 세 주체나 거기 깨진 정부까지 어떤 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모든 논의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저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망중성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회의 내용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배부된 자료조차도 놓고 가도록 그리고 그 배부된 자료에다 번호 써놓고서는 갖고 가는 사람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누가 갖고 가는지 그게 왜 국가기밀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불투명한 논의는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와 관련 정보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주장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황된 공론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과 그 주장에 따른 정책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향후의 논의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당국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점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찬 의원님. 예. 이 망중성은 결국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라서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망사업자와 후대지 사업자는 실은 이용자하고 배우고 저 대척관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후대 사업자에 나왔던 저는 MG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위도 지금 발전하는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가름말을 못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그냥 차단금지라든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트랙만 내세울 뿐이지 제재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NGO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한이 됐다. SK, KT가 금액 제한하고 LG가 이용료가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단체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들어가서 진짜 재판에 가서 모든 자료가 공개된 상태에서 그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방통위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현재의 논의는 이제 끝나는 단계가 가야 돼요. 방통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공정위가 최근에 부당거래 행위 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소비자기본법에서 단체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 TV의 경우도 콘텐츠 사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집단소송으로 들어가서 이용자가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용자의 눈치를 안 보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방통위 눈치만 보고 방통위 보고 해달라는 거면서 그럼 방통위는 힘이 센 망사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힘이 약한 콘텐츠 사업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잠깐만 책밖에 도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용자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션을 취하려면 방통위를 뺀 상태에서 두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포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저도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방통위에게만 자꾸만 해달라는 논거로는 이미 이제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통위도 이용자 포럼에서 나오는 어떤 액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단계에 전 1회가 됐지만 이게 몇 회에 가면은 여기서 모든 얘기에 아까 말씀하신 합의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방통위도 나와서 이 귀를 열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게 하는 걸 하려면 이용자가 무섭다. NGO가 행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시대 거버넌스는 결국은 NGO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의 역할들의 그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잡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거의 종결자 수준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냥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망중립성 문제가 이게 뭐 카카오톡하고 망사업자 또는 스카이프하고 망사업자 이 둘의 싸움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은
최종 유저, 저 같은 소비자의 선택이 박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사업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사업하고 싶은 그런 영역에 경쟁 사업자 못 들어오게 망사업자가 선택권을 가져버리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선택권이 박탈되는 거죠. 그 문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사업자의 그 단기적인 사업 편의를 위해서 그 새로운 기술이 국내 시장에 진입되는 것이 좀 왜곡되고 제한되면 결국은 기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소수의 망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나라 정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국수주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모바일 휴대폰 여기서도 막 세계 잘 나간다 하면 한국 뭐를 보호해야겠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사님 예를 딱 들어주셨듯이 다이얼 패드 그거 전화사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재미 봤어요 결국. 그런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자유롭게 사업활동 못하도록 그렇게 제약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득본 게 뭐 있나요? 그런 것도 좀 고려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들을 이제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비자 포럼에 와가지고 제가 또 사업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관점이 결국에는 사업자도 여러 레이어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큰 사업자들 간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에는 망중립성은 KT, SKT와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이런 사람들이 논의하는 장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협상의 여파가 결국에는 작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중견 네트워크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한테 다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큰 사업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합의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밑으로는 힘의 저기가 됩니다. 절대로 큰 사업자들이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페이버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콘텐츠 사업을 일으키고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자간 균형을 위한 그 관점도 하나 가져주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망중립성의 이슈가 어디로 번지냐면 결국엔 지배력 저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MVIP 막았습니다. MVIP 막고 자기가 스스로 MVP 하면은 그건 열어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KT가 콘텐츠 사업하면 그건 열어줄 거면서 다른 사업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진 사람들의 지배력 저기가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가 어떤 이때까지 통신업을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어떤 제도로서 컨트롤 하셨듯이 이 망중립성도 그런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할 말이 많았는데 끝났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하루 24시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구축에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통신사업자에게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망중립성 이슈에 관련돼서 실제 어떤 통신사는 저에게 와서 왜냐하면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완결이 돼야 되거든요. 무료든 유료든 그걸 떠나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맨날 뚝뚝 끊기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망을 원하죠. 그러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면 돈을 내고 계약을 하면 프리미엄 망을 제공해 주겠다. 솔깃하죠. 물론 따져봤더니 너무 비싸서 그걸 하면 저희가 정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여야 돼가지고 아예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심이 늘 드는 겁니다. 망중립성 이슈라는 게 결국에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프리미엄 망을 계약을 하면 뭐가 보장되는 거지? 내가 처음이 돼서
여러 콘텐츠 사업자들이 다 프리미엄망을 계약을 하면 망이 더 늘어나나? 버스 전용 차선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또 그 길도 막히는 거 아닌가? 등등 보면 근본적인 게 아니라 망을 통한 통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이슈 제기가 망 중립성 이슈 아닌가라고 이제 저같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할 기회가 저에게 많습니다. 당장 뭐 방통에서 뭐 하는 것도 망을 갖고 있거나 아주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참여하지만 저희 같은 데는 아예 참여 대상도 아니거든요. 끼워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확 삐뚤어져 버릴까. 엄청난 데이터를 쏘아보면서 무료로 무제한 살포로 한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볼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논의를 하고 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비즈니스에서 풀 수 있으면 풀고 또 이용자의 관점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역할이 소비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망중립성 이야기를 할 때 되게 3자 구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있고 CAS라고 요즘 부르는데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망 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 다음 이제 이용자. 이 3자 구도 속에서 이제 통신사와 CAS 사업자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이용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되게 이런 식의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즘 그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사업자와 CAS 사업자의 대결 구도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통신사와 컨텐츠 사업자가 나뉘어 있지만 실제 한국의 통신사들을 보면 통신사들이 모두 CA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각 통신사의 수장들이 탈통신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통신사가 아닙니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자기부정 선언을 하고 SK텔레콤은 이제 급기야는 SK 플래닛이라는 플랫폼 콘텐츠 회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통신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각 통신사들이 만들어낸 그 CAS 사업에서는 심지어는 뭐 콘텐츠나 동영상, 그러니까 동영상, 뭐 음악, 뭐 책, 만화, 심지어 뭐 부동산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갖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쟁이 구도라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수단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생산수단 없이 사업하는 사업자 간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경쟁의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2012년 현 단계에서 한국에서의 망중립적 논의의 어떤 그 중요한 단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용 실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면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어느 한 면은 콘텐츠 사업을 하고 근데 그런 수직적인 결합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게 당장 뭐 구글 같은 경우가 검색 사업을 시작해서 미국에서 네트워크를 아예 장만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뭐 단말 디바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점차 그런 독자적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흐름은 더 커졌으면 커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망중립성의 문제가 결국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근데 그 룰을 만드는 과정에 아주 지금 아까 전영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소수의 특정한 사업자들만 초대를 받고 있어요. 통신사들하고 포털사들이 같이 모이는 그 망중립 관련 회의가 있는데 저희한테 자꾸 어떤 뭔가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방통위에 등록되어 있는 그 부가통신 사업자, 이런 컨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2만 개가 넘거든요. 2만 2천 개, 2만 3천 개 되는데 2만 2천 개, 2만 3천 개 부가통신 사업자의 대표로 네이버나 다음이 선출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사인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아까 방금 김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이 다음 네이버한테 어떤 저희 토론 못했지만 프리미엄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좀 먹고 살만한 사업자들은 그거 받으면 돼요. 그거 받으면 전용차선 내줄 것이기 때문에 본질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3등, 4등, 5등, 100등, 200등 사업자들은 진입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터넷의 에코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고 인터넷 에코시스템 망가지면 같이 피보는 거거든요. 선도 사업자도 결국은 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그 영역이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이 되고 계속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 그런 시장에 참여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논의가 역시 공개되고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미뤄 짐작은 하지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결국 초대를 했지만 아무도 안 나왔고요. 객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끌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정 시간을 거의 30분 넘기면서까지 토론 진행됐는데 패널들이 또 수고하셨지만 참관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모임이라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지 못하고 불비함도 있고 그런데 이만큼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열기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참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